자, HLB 그룹들 좀 볼까요? 어제 공매도하고 대차거래 좀 볼게요. 오늘 시장이 무너져서 제약바이오가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닌데, 미증시가 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에도 조금 악영향을 줄 것 같고, 일단 리보세라니마 이런 거에 행보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은 무조건 수급액이 나기 때문에 수급이 더 중요해요. HLB 공매도가 많이 나오죠. 거의 30%대 나오고 있고, L생도 두 자릿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떨어져야 돼요. 나오고 있고, 일단은 HLB 월봉의 추세는 우하향이죠. 엄연히 우하향이라 아마 순간 뛰면 20입께서 88,000 정도 오를 건데, 이전 저점까지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25,000대까지 잠깐 밀리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어제 살짝 양봉이 뜨긴 했는데 역시나 5주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추세가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이걸 가지고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하실 분 없겠죠. 그죠? 우하향이니까 당분간은 관망하고 좀 조심해야 되고, 일단 오늘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서 보고, 자꾸 저점 깨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섣불리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엘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월봉에서 엄연히 의식가서 깼기 때문에 지금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밑에 있죠. 자,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라 대신에 HLB나 H생명광이나 전부 다 5주선을 회복해주게 되면 이제서 추세 전환이 되는 거고, LG는 전환을 해 주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월봉은 월 말에 완성이 되는 거고 주봉은 주 말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역시나 5주선 위에서 유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위에 있기 때문에 12,700원인데 12,700원 밑으로 떨어지지만 하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떨어지게 돼서 12,700원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LT가 5일선 위에는 올려놨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약간 불안하고 안 좋아요. 대신에 주식은 싼 거예요. 자, 주봉에서 옷을 못 돌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 중이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5일선 위에 있긴 하지만 추세는 우하향 중이죠. LT를 사려면 전 이 공간은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서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한 번에만 많이 사지 않으면, 대신에 이 친구는 반드시 재무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재무를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진행하기 바라고, 전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돼요. 재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HLB 글로벌의 추세도 우하향이죠. 우하향이고 엄연히 주식은 싸요. 그러니까 HLB 글로벌도 한 번에 사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 사는 게 맞고, 분할 매수라는 게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가 아니에요. 특히 오늘 9시에 사고 12시에 사고 종가에 사가지고 나 분할 매수했는데 그런 건 분할 매수 아니, 하루에 몰빵한 거지. 매달 꾸준히 산다거나 아니면 매주 이번 주 사고 다음 주 상황 보고 다 산다든가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만 조금씩 모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HLB 글로벌을 HLB 테라피스 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로터스 같은 경우가 주봉에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차트가 완전 작게 보여서 애매는 해요. 자, 아직 5선 못 돌려줬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안 돼 있는 거고, 월봉에서도 지금 20개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좀 기다려야 돼요. 이 친구 자리가 좀 애매해요. 매물대가 많아서. 그게 저는 이제 멤버한테는 되도록 로터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물론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가매수 하시려면 일단 5개선 가격이 5,394원이라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고 20개선인 4,500원대를 찍을 때가 훨씬 좋아요. 여기 기다려주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자, 신라젠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무너져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면 신라젠은 떨어질 건데, 신라젠은 주봉에서 그냥 20주선만 안 깨면 사면 돼요. 안 깨고 있죠, 지금. 더구나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정배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막셀바이오도 아직은 5선 위에 있어요. 또 깼구나. 이 정도면 주식은 싼데 이제 투바닥이죠. 지금 다중바닥권에 있고, 일봉에서는 이전 바닥 깨지 않은 선상에 보는 게 맞는데 앞서 뛴 이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뛸 것 같고, 기간도 좀 조금 짧아요. 쫙 밀렸는데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안 좋으면 제약바이오가 타격을 받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월봉에서 이전 바닥인 12,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12,000원대 아니라 이제 다중바닥이죠. 이렇게 저번 달 저점이 35,100원 35,100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올리패스는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5,488원이고 주봉에서도 이선 지켜주고 있어요.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미증시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5선을 안 깬다. 그럼 역시나 상황은 좋은 거죠. 주식 잘 버텨주는 거예요. 자, 유틸렉스도 주봉에서 20선만 안 깨면 돼요. 7,135원만 안 깨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일봉에서도 뭐 그 앞쪽에 대량걸 터진 이력이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볼 때만큼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세는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시 형제들이 그 정치 테마주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지 말씀드려서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단 21선만 깨면 되는데 단 한 가지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나 일단 월봉에서는 외바닥이에요. 외바닥이 되면 떴다가 다시 떨어져요. 다중바닥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데 어쨌거나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고 오늘 하루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NC트론이 이때 거래량 변화가 생겼고 빙글 돌아 다시 올라가죠. 좋고 월봉에서 KH가 낮아요.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예쁘게 유지가 되죠. 5선 깨지 않는 걸 잘 확인해야 돼요. 어제 NKMX가 어제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어제도 21선에서 잘 끝났고 자,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알리코 제약이 어제 뛰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지금. 5개선만 깨면 돼요.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봤을 때 대량거래가 또 터졌죠. 자, 오늘 같은 날 5선 깨지 않은 매수점 또 떼요. 5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안국약품이 꾸준히 올라가죠, 지금 이 친구. 제가 처음에 얘기한 자리가 여기인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자, 앞으로도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오늘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알았으니까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월봉에서는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 선을 아직도 유지해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우선 위에 있습니다. 일단 이 60주선이 문제. 얘를 뚫어줘야 빵 때리는데 60주선이 이제 가까워요, 이 친구. 5%밖에 안 남았는데 60선 뚫어주면 더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단지 5일선 일단 안 깨야 돼요. 자, 신신제약도 뭐 그게 시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꾸준히 자기 갈 길 가고 있죠. 엄연히 정부열의 초기가 되고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5개월선 위에 있는 데다가 주봉에서도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괜찮아요, 아직도. 넥스턴 바이오가 불성실 공시법인 얘기가 있던데 어제 잠시만요.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는 못 돌려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가 좀 불안해요. 대신에 주봉에서 아슬하게 지켜주거든요. 이런 친구 대응할 때는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예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깨도 조금 시간적인 고생을 시킬 수는 있어도 다시 뛸 확률이 상당히 큰 회사 중에 이어서예요. 자, 영진약품입니다. 오늘 5일선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순간 이 친구가 심하게 밀리면 요렇게 20선까지 밀려요. 그래서 21선을 지켜주게 된 매수죠. 자, 우리가 매물대 이해를 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 요렇게 11월 16일날 고점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 자리를 뚫을 때 대량거래가 빵 터졌어요. 그래 조정 주고 있죠. 원래는 땡땡이 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못 올라가게 되면 21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면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리거든요. 가격이 2,890원이고 그 자리는 정확하게 21선 자리가 돼요. 그러면 20선 찍고 들어갈 때 매수해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온 애들은 반드시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대신에 믿고 참고 30일 걸린 애들도 있고 짧게 뛴 애들은 5, 6일 만에 뛸 애들도 있어요. 30일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한 일주일도 버틸걸요? 마이너스 10%야. 한 달도 버텨요. 마이너스 40%야, 지금 내 계좌가. 이러면 1년도 버텨요, 1년도. 야, 난 도저히 마이너스 40% 손절 못해. 그런데 거꾸로 엄연히 손절 라인도 깨지 않고 3% 5% 수익권에 있으면 얘는 일주일도 못 버텨요. 바로 팔아야 돼. 바로. 빨리 뛰지를 않아. 내가 지금 5% 수익권인데 얘는 도저히 안 뛰어, 지금. 야, 한 달 내내 지금 5%밖에 못 먹고 있어. 아유, 팔고 딴 거 살까?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본인이 마이너스 10%면 한 달도 버티고 두 달도 버텨요. 마이너스 40%면 1년도 버텨.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30%가 되면 얘는 뭐 한 달은 하고 뭐 일주일도 버텨요. 얼른 팔고 나와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뭐 워렌 버핏급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수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러스 30%에서도 얼마든지 버텨요. 1년도 버텨요. 근데 보통 개인분들은 마이너스 5%가 나면 일주일도 버티고 마이너스 10%가 나면 한 달도 버티고 마이너스 30%가 40%가 되면 1년도 버티거든요. 거꾸로다가 수익권에서 5% 10%만 내면 안 올라간다고 엄청 지겨워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시간을 갖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주식이에요.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자, JW 신약의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또 하나가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심하게 밀리면 5주선까지 밀려요. 그런데 JW 신약을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잖아. 바닥에 사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만 지켜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일봉에서 땡땡이 3일을 치고 있죠. 지금 물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무너지면 못 뛸 수 있어요. 만약에 못 뛰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똑같아요. 영진약품처럼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내동매매 하지 말고 제가 이런 날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 못 쫓아가 사게 해요.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를 주죠. 싸게 그냥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낮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돼요. 주식, 자동차, 금, 은, 비트코인, 아파트 그 어떤 자산이 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싸게 살려고 그래요. 왜? 비싸게 살 때는 그만큼 좋은 뉴스, 장밋빛 전망은 전부 다 고점에 나와요. 장밋빛 전망은 전부 다 고점에 나와요. 안 좋은 얘기는 다 저점에 나와요. 그런데 안 좋을 때 과감하게 살 줄 알아야죠. 그런데 과감하게 사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좋은 종목들,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을 골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제일이죠.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졌죠. 우리는 색깔이나 꼬리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래량에 주목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얘가 일주일간 조정받으면 어때? 더 좋지.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땡땡이를 3일간 쳤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갈 수 있고 내일도 뛸 수 있고 못 뛰게 되면 20선까지 밀리겠죠. 그러면 21선까지 분할 매수할 거고 난 이 한 달 동안 모아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몰빵하지 마요. 자, 명문제약이 이틀 동안 땡땡이가 생기는 어제 살짝 떴습니다. 많이 못 갔어요. 3%밖에 못 갔는데 일단 이 거래량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땡땡이가 쳤기 때문에 정배열 초기가 생겼죠, 지금. 자, 이때까지는 역배열이었죠, 주식이. 자, 역배열이야. 이때 언제냐면 8월 달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역배열로 쫙 오다가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치고 정배열 한번 생기고 조정 주고 거래량 빵 터졌죠. 다시 정배열이죠. 지금부터 21선만 깨면 돼요. 그러면 월봉의 치가 굉장히 낮죠. 내가 명문제약을 사고자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여기잖아. 대신에 장기적으로 추세 못 틀어놨어요. 주봉에서 옷을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가 하향일 때는 5주선을 깨게 되면 그냥 쭉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테슬라에도 알려드렸죠. 제가 테슬라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실 분들은 사셔도 돼요. 제가 테슬라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우리 멤버님들은 절대 사지 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엄연히 우측산에 있죠. 우하향하고 있어요. 지금 우하향. 어디가 바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월봉에서 우하향일 때는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다시 테슬라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TQQ를 지금도 꾸준히 모아가라고 했죠. TQQQ가 여기에 있었을 때, 즉 테슬라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제 생각에는 요쯤에 있는 거거든요. 요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야, TQQ가 90달러 갔다가 액면분할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50달러야. 이건 하늘이 준 기야. 야, 50달러 하늘이 준 게. 여기서 막 사야 되는데, 막 쓸어 담어. 큰일 나죠. 왜 그러냐면, 우측살이잖아. 우측살에선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코로나 전으로 막 16달러도, 코로나 전이 16달러니까, 이 정도 빠져왔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TQQ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할로 사서도 안 되고, 분할로 사실 분들은 이때부터라도 그냥 하루에 한 주씩만 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사면 되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저 때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쫙 떨어져 어디까지 왔냐? 결국은 저번 달에 16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디부터 사라고 그랬냐면, 여기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20 몇 달러부터, 여기부터. 대신에 매일 하루 한 주, 두 주씩. 그러면 쭉 사놓게 되면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란 얘기는 지금 얘가 여기가 올지 여기가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막 테슬라가 V자 반등할 수 있어. 지금 누구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V자 반등이 나올까? 일자로 쭉 힘들겠죠. 제약바이오주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프랑스 주식이나 유럽 주식이나 헝가리 그 주식 고수분 있거든요. 그분이 계신 헝가리나 프랑스나 똑같아요. 모든 자산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먼저 봐야 되는데 명문제약의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대신에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이럴 때는 5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 친구가 기업이 좋고 나쁜 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하향의 길을 타기 시작했을 때 우측산을 타기 시작했을 때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8만 원이 뭐가 싸고 7만 원이 뭐가 싸. 제가 굳이 하시려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상 5만 원 정도면 굉장히 싼 거니까 이때부터도 한 번에 사지 말고
5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분할 매수라고 했죠. 저는 한 번도 8만 원, 7만 원 사러 간 적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려면 지금 월봉 바닥에서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자산을 살 때는 싸게 사요, 싸게. 대신에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무조건 조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일봉하고 주봉에서 명문장은 돌아나가고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턴할 수 있겠죠. 자, 경남 지역을 봅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저는 거래량의 변화를 무척 좋아해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자면 최소한 서점에서 거래량 변화 정도 읽어야 돼요.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빵 때릴 수 있다. 거래량이 들어왔죠, 지금. 거래량 주목해야 돼요. 자, 거래량이 한 번 터지고 음봉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음봉 자리만 지켜주면 또 뛸 수 있어요. 5일선만 지켜주면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 바닥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마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미증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오늘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꾸준히 산 거던가 매주 꾸준히 사서 수익을 내년이나 내년 중반기, 뭐 다음 달 아니에요? 내년 중반기 넘어서 하반기나 내후년에 파시면 돼요. 지금 사가지고 하루 2, 3일 안 움직인다고 막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제가 30만 원, 40만 원 사러 간 적이 없죠, 지금. 제가 사러 간 자리는 여기에요. 15만 원, 16만 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사가 나중에 28만 30만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바로 뛰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특히나 개인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중에 특히 엔젠바이오 정도가 아직은 괜찮은데, 일단은 주봉에서 5주선 가격이 8,370원이라 되도록이면 8,370원 깨지 않아야 돼요. 요렇게 대량거래 터진 친구들이 눌러주고 다시 뛸 건데 또 터졌죠. 얘는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젠바이오 정도는 관심 있게 잘 보시는 게 좋고, 에이프로젠 아직 손대지 마요. 아직도 위험해요. 그래서 5개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줄 때까지는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은 아직은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현대차가 10월까지 수소차 판매 점유율이 세계 1위예요. 우리가 보통 수소 관련주들은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돼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들이 잠깐 조용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요. 대신에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못 갈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못 갈 애들은. 밑에서 10배가 올라왔다거나 15배 올라왔다거나 이래도 못 가요. 그런데 수소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도 엄연히 네옴시티 관련주거든요. 아직 못 갔다는 얘기죠. 당연히 스마트시티 관련주도 전부 다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관련주 알려드렸죠. 자, 뉴인텍을 기준으로 수소 관련주인데 일봉에서 예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조정이 쫙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데 있죠, 지금. 수급 개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우선 못 올려놓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전이 안 돼 있지만 주식은 싸죠. 이전 바닥만 깨자면 되고, GMB 코리아가 됐든 이지가 됐든 SPSL 풍국조정, 성장호도 이제 풍국조정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H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갈 자리가 있고, NK 삼성SNC 날라갔죠, 저번에. 빵 때렸습니다. 빵 때렸는데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죠. 삼성SNC는 오늘 같은 날 한번 볼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한번 빵 때리게 되면 반드시 땡땡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며칠간 쉬게 되는데, 당연히 쉴 때 심하게 쉬게 되면 20일선까지 오게 되고, 시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와요. 대신에 시장만 좀 괜찮으면 요거 찍고 바로 빵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장기로 볼 건 아닌데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면 괜찮기 때문에 밀리면 21선까지. 그러면 분할 매수 해놓으면 이 대량거래 터친 세력분들이 다시 끌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얘뿐만이 아니라 NK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소관주로 빵 때렸죠. 눌림목 쭉 부드럽게 돌아나가죠. 월봉의 이치가 여기에요. 내가 지금 NK를 이런 데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데 굉장히 이치가 났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야지. 더군다나 대량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서 빵 때릴 때 너 좋대야. 너 해야. 나는 900원에 샀으니까 1200원에 너 해. 좋대. 주식은, 모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자, 평화홀딩스는 자리가 좀 높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월봉에서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수급기어선인 60기어선까지 밀려요. 60기어선 가격이 정확하게 4,400원이기 때문에 4,400원 찍고 나간 매수. 주봉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깨면 안 돼.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피라든가 우수에미스, 유니크처럼 우리가 앞으로 수소 관련주들은 살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잘 보셔야 돼요. 멤버님들은 따로 안 보셔도 제가 수소 관련주 중에 어떤 걸 살 건지를 꼭 알려드릴게요.
자,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님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돼서 자세히 주식 얘기 좀 해보고 시장 얘기 좀 해볼 거고 어제 그 해놓은 종목들하고 또 오늘 뛸만한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 8시 30분에 VIP 멤버 이상 분들은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하루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